안녕하세요. 평가를 말하다 하가장입니다. 잘들 지내고 계시죠? 저번 주에 그래도 저희 구독하시는 분들이 소개를 많이 해주셨나 구독자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이제 요양원 공동생활가정 실전편이죠.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과 함께 만드는 영상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자, 궁금하신 거는 저 ltcone@naver.com으로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평가가장 카페에 오셔가지고 질문을 하시면 제가 선정을 해서 영상으로 관련 질문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꾸땡땡땡님이 질문을 주신 겁니다. 꾸땡땡땡님이. 자, 운영규정 질의인데 운영규정에 11가지 항목만 있으면 되나요? 아니면 다른 내용도 많이 들어가야 하나요? 자, 이 질문을 제가 선정한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제 저희 평가바이오를 구매하신 기간이나 저희 이벤트 당첨되신 분들 제가 평가 서식을 무료로 계속 배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드린 운영규정은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양이 많아요. 양이 많다 보니까 가끔 예전에도 질의가 왔던 게 운영규정이 굳이 이렇게 많아야 됩니까? 뭐 두 번째 질문은 이거는 우리 기간이랑 안 맞는데 이거 너무 방대합니다.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자, 보세요. 평가에서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평가 매뉴얼에 있는 평가 조사표에 있는 평가관이 꼭 필수로 들어가 있는 항목들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는 항상 우리가 운영규정 11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무조건 필수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11가지 항목은 그 질문하신 것처럼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럼 다른 내용들을 그럼 다 빼고 11가지만 넣을 거냐? 그러면 또 안 맞아요. 지적사항이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관을 운영하면서 운영규정은 항상 기관의 모든 거에 대한 규정이라고 하시면 돼요. 거기 안에는 교육에 관계된 것도 있고 훈련에 관계된 것도 있고 우리가 어르신 케어에 대한 부분 모든 것들이 종합적인 규정들이 다 들어와야 됩니다. 포상에 대한 관련된 것도 다 들어와야겠죠. 그런 것들 중에 11가지에 포함되는 게 있고 11가지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운영규정에 많은 걸 넣어드렸잖아요. 그러면 제가 경험상 우리 평가관들이 꼭 11가지 외에 플러스 알파로 보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게 없다면 운영규정에서 지적을 하면서 그 항목 가서 감점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은 양을 넣어놨던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제 우리 기관에서도 마찬가지세요. 이제 제가 드린 저희 서식을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운영규정 드린 제목에 보면 잠깐만요. 제가 그럼 내용을 한번 열어볼까요? 이게 내용까지는 이제 영상 보시라고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좀 보여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한번 열어볼게요. 잠시만요. 자, 운영규정을 열었습니다. 운영규정을 이제 열으면 제가 이제 드린 거에 보시면 제목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11가지 필수 항목이라는 게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조직규정부터 쭉 운영위원회 설치까지 이 11개가 무조건 다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런 것들은 제가 드린 걸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파란색으로. 이거는 무조건 필수 들어가야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파란 거. 보시면 파란색이 있잖아요. 이 파란색 조항들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제가 여기 보시면 파란 게 아닌 조항들이 또 있어요. 그죠? 이거는 뭐냐면, 제목은 평가에서 11가지 항목에 대한 제목인데, 그 외에 이제 평가관들이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11가지가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 따라서 기관들에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수정해서 사용을 하시겠다고 한다면 제목은 놔두시고요. 그 안에 내용을 죄송합니다. 그 안에 내용을 기간에 맞게끔 수정하시는 게 오히려 더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따라서 11가지 항목만 무조건 있어야 되나요? 그건 아닙니다. 11가지 항목은 필수인 거고 또 외에 기타 평가 1번부터 55번에 관계된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또한 운영규정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운영규정을 11가지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플러스 해가지고 좀 방대한 양을 넣어놓은 게 그 파란색 아까 보여드렸죠. 파란색 글씨는 필수, 검정색 글씨는 제가 추가한 플러스 알파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플러스 알파에서 그래도 제목은 놔두시고 그 안에 내용을 기간에 맞게끔 좀 축소하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무조건 11가지만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하신 분 같은 경우도 제가 굉장히 좀 본질적인 질문을 하신 거예요. 본질적인. 이런 질문을 제가 좋아하고 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질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
11가지는 필수로 들어가고 그 외에 나머지 평가 항목에 관계된 내용이 있다면 그거를 운영 규정에 집어넣어 주시는 게 좋으세요. 예전 같았은 경우는 운영 규정에 우리 교육계획 내용까지 다 집어넣었어요. 평가관들이 이걸 다 보기 때문에 11가지는 없지만 그런 교육계획까지도 운영 규정에 들어와야 된다 다 봤었거든요. 단지 그런 부분이 지금 매뉴얼이 표출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평가를 처음 이제 맞닥뜨리신 기관들 같은 경우는 11가지만 넣어야겠지 하시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선정한 겁니다. 질문해주신 꾸땡땡땡님 저희 카페 회원이시죠? 질문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또 볼까요? 자, 이 땡땡땡님이 질문 주신 겁니다. 자, 이것도 좀 본질적인 내용이에요. 자, 평가 기준에 대한 질문을 하셨어요. 무슨 질문이냐면 공동생활가정과 요양원 30인 미만 시설의 평가 기준이 동일한가요? 자, 우리 시작하신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걸 질문이라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세요. 이거 뭐야? 이거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그렇게도 생각하시면 안 되세요. 왜냐면, 평가 매뉴얼에 보시면은, 통상 공생과 요양원의 평가 기준의 차이가 2개가 있습니다. 2개 항목이 빠지고, 요양원이 2개 항목이 더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개수의 차이만 있지, 내용 기준은 똑같을 거라고 하시는데, 달라요. 단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 사례관리 어떻습니까? 사례관리회의. 사례관리회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우리 공동생활가정은 1년에 4번만 하시면 되죠. 분기에 한 번만 하시면 되잖아요. 6개월, 공동생활가정 죄송해요. 이렇게 헷갈린다니까요. 공동생활가정은 6개월에 한 번 하시는 거잖아요. 6개월에 한 번. 그 다음에 30인 미만 시설은 몇 개월에 한 번 하셔야 돼요. 3개월에 한 번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30인 이상 시설들은요. 한 달에 한 번 하셔야 되잖아요. 그 기준점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는 정말 평가를 처음 준비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간단합니다. 내가 공동생활이라면 공동생활 평가 매뉴얼을 다운받아가지고 그 매뉴얼대로 준비하시는 게 좋으세요. 제가 물론 영상을 이렇게 올려드릴 때는 통상 요양원 기준으로 좀 설명을 많이 드려요. 왜냐면 요양원 기준으로 하면 공생이 감점 맞을 일은 없어요. 왜냐면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 시청하신 분이 공동생활이라면 예를 들어 제가 사례관리를 설명을 할 때 매뉴얼 화면에 있는 매뉴얼 표는 시설 걸 가지고 했어요. 그러면서 말로는 제가 얘기를 하죠. 공생은 그 대신 여긴 6개월에 한 번입니다. 라고 그런 내용은 설명을 드리지만 가장 정확한 거는 내가 공동생활 가정이라면 공동생활 매뉴얼을 가지고 평가 준비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또 30인 미만 시설이라면 30인 미만 시설에 대한 평가 매뉴얼을 출력을 해서 준비하시는 게 좋으세요. 이 질문을 선정한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이런 어떤 본질적 질문에 대해서 되게 갸우뚱들을 많이 하세요. 아까 제가 이 차이를 사례관리 하나만 예를 들었지만은 안에 다양하게 세밀하게 부분 틀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가 공생이냐, 내가 30인 미만이냐, 내가 30인 이상이냐에 맞춰가지고 그 매뉴얼을 출력하셔가지고 매뉴얼을 가지고 준비하는 게 좋으세요. 아셨죠? 저도 좀 지금 2021년이잖아요. 지금 2022년도 아마 평가 바이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수정을 할까를 좀 고민하고 있는데요.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 같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세분화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평가 바이블 책 가지고 이제는 3년 동안 사용을 하면서 평가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2021년이니까 22년, 23년, 24년까지 이 매뉴얼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집중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 부분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질문 2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하나만 더. 자, 자, 룰땡땡땡님이 질문하신 거 프로그램 질문입니다. 프로그램 질문. 프로그램 관계된 질문. 여기서 프로그램 말 그대로 뭐 인지기능 프로그램, 신체기능 프로그램, 여가 침해죠. 그건데 프로그램 계획에서 목표, 기대효과, 세부 제공 내용이 다 달라야 하나요? 다 달라요. 이게 무슨 얘기인 것 같으세요? 우리 시청하신 분들. 저도 이제 카페에 질문을 이렇게 하셨길래 카페에다가 이게 무슨 얘기야? 라고 봤는데 상세 부분을 좀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여가 프로그램에 있습니다. 여가 프로그램에 뭐 예를 들어 노래 부르기, 그다음에 춤추기 이게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 춤추기와 노래 부르기의 목표, 기대 효과, 세부 제공 내용이 다 달라야 될까요? 자, 목표가 다르면 더 좋겠지만 같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아요. 우리가 통상 여가의 프로그램에 계획 잡아놓은 거에 대한 주 목표는 뭡니까? 어르신의 어떤
어떤 신체적 기능 개선이 가장 큰 겁니다. 즉, 노래 부르기. 어르신과 노래를 같이 부르면서 어르신의 율동과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르신의 신체적인 부분에 세워서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한다. 자, 춤추기. 어르신과 같이 춤을 추면서 어르신의 신체 기능 개선을 노력하려고 한다. 자, 목표는 같죠? 신체 기능 개선하겠다.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으세요. 기대 효과도 마찬가지죠. 아까 제가 목표와 기대 효과를 같이 얘기한 거잖아요. 세부 제공 내용도 이게 달라야 되나 같아. 이 부분에서는 조금 다른 게 낫겠죠. 세부 제공 내용이니까 이 세부 제공 내용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서 어떻게 이제 제공하겠다라는 부분이잖아요. 제공 횟수를 몇 회를 하고 이런 부분 달라야겠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요지는 다 달라야 되느냐? 아니죠. 목표가 같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달라야 되는 부분, 세부 제공 내용 부분은 좀 달라도 이거는 좀 달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저희 평가 바이블 구매하신 분들은 제가 USB를 저희가 제공을 했잖아요. USB에 보시면 1년치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1년치. 그죠? 거의 10개월치인가요? 1년치 프로그램이 매일매일 해서 들어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 목표와 기대효과 세부 제공 내용을 제가 항목마다 다 이렇게 넣어놨던 겁니다. 넣어놓은 부분이 이것도 한번 좀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리는 게 좀 나으려나? 그러겠죠? 이거는 근데 제가 지금 여기에는 안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죠? 한번 보겠습니다. 갖고 있나? 이건 샘플이니까, 넘어가서, 여기 보시면, 자, 제가 드리는 건 샘플이잖아요. 그죠? 노래 부르기, 목표, 음악 활동을 통한 어르신의 즐거운 시간을 제공하며, 이렇게 노래 부르기도 다양하게 장구를 치며 여가 활동하면서 여가 기능 향상을 노력하겠다. 그 다음에 세부, 진행 방법이 세부 진행상. 이거를 항목별로 제가 이렇게 넣어놔 드렸던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예를 들어 안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체조냐 아니면 노래 부르기냐 춤추기에 따라 목표가 다를 수도 있고 또 같을 수도 있는 겁니다. 노래 부르기와 춤추기를 아까 예를 들었던 건 두 개가 유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가 비슷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처럼 체조와 노래 부르기는 다르잖아요. 같은 여가 프로그램 안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목표가 또 달라지겠죠. 이렇게 제가 바이블 구매하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규칙 운동을 통해 관련 자립을 하겠다. 자, 체조도 운동이잖아요. 그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어르신과 비슷하게 가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가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가 바이블을 제가 왜 가끔 저희 전화나 이메일로 평가 바이블이 이게 꼭 있어야 되냐라고 질문을 하시는데요. 우리 기관이 오랫동안 체계적인 기준으로 기관을 운영하면서 그동안의 데이터가 많이 쌓인 기관이라면 평가 바이블은 어떤 기초적인 훈련소가 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내가 평가를 처음 이제 준비하는 기관들 같은 경우는 거의 질문에 대한 답변 개념의 답변서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저런 1년 정도의 프로그램에 대한 샘플이 들어가 있으면 어떡하세요? 내가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말을 만들 때 1년치 프로그램에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서 그럼 우리 글에 맞게끔 내가 뽑아서 우리 걸 만들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왜 기간 이제 오픈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되도록 바이블 구매를 권장을 드려요. 가장 저렴한 비용에 어떤 답변서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아셨죠? 자, 이 질문을 해주신 룰땡땡땡님 질문 감사드리고 선정했던 이유는 이것도 또 본질적인 문제였던 거거든요. 왜냐면 그리고 또 말을 만드는 게 가장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질문이 나온 겁니다. 프로그램마다 이 목표 말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이제 답변을 드린 겁니다. 아셨죠? 오늘 영상에서는 질문을 3개를 보통 마음으로는 질문을 영상마다 10개 정도는 좀 말씀을 드려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시간이 너무 흘러가요. 지금도 질문 3개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한 10분 넘어갔나요? 지금 육박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좀 지치지 않게끔 그 대신 질문을 많이 주시면요. 일주일에 더 많은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시청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저번주처럼 주변에 많은 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의 평가 복지사 하과장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